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땅집 건입니다. 요즘 부동산 업계를 열심히 다니면서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는 스픽스 대구의 최문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동산 취재하러 다녀보면 재미가 많이 있습니까? 네, 시간을 쪼개서 제가 부동산 취재에 나가고 있는데 뭐 전문가들도 만나고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업을 가지면서도 부업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지금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많이 익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면 본인은 지금 대구 부동산이 뭐 거의 하락 정도가 아니라 폭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분양이 뭐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시장이 회복될 기회가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이제 본인도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전세이든 뭐 자가보유이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솔직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기회가 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와 큰일 났다 내 자산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인데 그 자가 보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저에게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개인적으로는 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개인적이 아니라 조금 더 넘어서 뭐 시장 환경이나 뭐 금융권 그리고 또 건설 업계를 생각하면 아주 그렇게 기쁜 소식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본인이 소비자의 위치에서 보면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속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 분도 있고 이제 실제 자산 보유하고 있는 분들, 특히 분양을 받은 분들은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폭락 장세가 펼쳐지더라도 정신만은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폭등 장세가 생기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뭐 특별한 기회가 왔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운 그런 이제 그 등락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 경기 상황이고 특히 부동산은 더 하기 때문에 폭락 장세에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기회이든 또는 그것이 위기이든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재 다니면서 좀 느낀 점을 조금 더 첨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주택을 팔지 말지 고민하실 분들은 너무 좀 방송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감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팔아야 될까 이런 조급함을 가지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로서 부동산 시장과 또 전문가분들은 급매물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급매물로서 아파트를 내놓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제 이미 투자를 해놓은 분들은 일단 손해를 보고 투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뭔가 새로운 부동산 물건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매입할 일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제 좀 여쭤볼 만한 것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뭐 대구 엑스코선이라고 하면 대구는 도시철도 총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엑스코선이라고 하는 것이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이시아폴리스까지 가는 노선인데 제가 조금 노선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수성구 쪽의 시작 시점은 이제 수성구민운동장역이고요. 그 다음 범어내거리, MBC내거리, 그리고 동대구역, 파티마병원, 공고내거리, 대구시청 상격청사, 그리고 복현호거리, 엑스코, 그 다음 검단동에 있는 금호 워터폴리스, 그리고 마지막 종점이 이시아폴리스까지 가는 엑스코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시아폴리스라고 하면 지금 동구에 있는 그 곳이 맞습니다. 이시아폴리스죠. 그러면은 아마 이제 엑스코까지 갔다가 금호강을 넘어서 이시아폴리스로 되돌아오는 그렇습니다. 공항 인근까지 온다는 말씀이죠. 네, 딱 금호강을 넘어가는 그런 위치가 금호 워터폴리스 지금 아파트들이 이제 새로 조성되는 그런 곳이죠. 그렇게 되고 또 환승역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수성구의 첫 시작점이 수성구민운동장역이지 않습니까? 바로 3호선이랑 환승을 할 수 있는 역이고 그 다음 그 2호선이 지나가는 범어내거리 그리고 1호선이 지나가는 동대구역 이렇게 3개 환승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그 정기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범어내거리의 희소성. 엑스코선까지 이렇게 겹치게 되면 그 희소성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범어내거리 주변이 이제
평당 3.3제곱미터 한 1억이 네. 넘는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서 네. 이제 그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이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직접 좀 이제 현장을 둘러보시면 뭐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범어네 거리가 앞으로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대구에서 이제 제1의 위치를 계속 구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범어 내거리부터 해가지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MBC 내거리거든요. 뭐 물론 2월 말에 새로운 명칭으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MBC 내거리에 이제 엑소고선이 넘어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조금 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속으로 야호를 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엑스코선이 뭐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네. 정확하게 도시철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노레일 방식으로 3호선을 연장하는 방식입니까? 뭐 물론 뭐 지하로 지금 지하철을 만든다는 것은 들리지 않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노선을 어떤 형태로 만듭니까? 우선 시민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저게 모노레일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3호선을 공사한 업체는 일본의 히타치라는 기업입니다. 히타치에서 와서 모노레일을 건설했는데 대구시의 원계획은 엑스코선도 일본에 있는 히타치에서 와서 모노레일로 건설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약간 바뀐 게 그 일본 히타치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이걸 풀어주지 않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아쉽게도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은 아니고요. 외형이 비슷한 AGT, 쉽게 말해서 경전철로 건설이 되고 뭐 하늘 위로 떠다니는 것은 동일합니다. 결국 이제 이 노선에 교각이 세워지고 그 네. 교각 위로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MBC 내거리 동대구역 그리고 네. 이제 그 복현 오거리 파티마 병원 공고내거리 그리고 이제 상격동 대구시청사 구 이제 경북도청 자리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교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외형상으로는 3호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3호선, 엑스코선이 연장 노선으로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는 개발 호재도 되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실제로 이제 그 수성구민운동장 입구에서 대봉동까지 네. 대봉교 아시죠? 예, 예. 대대프라자까지 거기에 과거에는 모노레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3호선이. 그랬을 때 그 주변의 이제 자산 가치와 네. 모노레일이 만들어졌을 때의 자산 가치가 과연 반드시 더 올랐느냐. 네. 쉽게 얘기하면 그 교각 같은 것이 이제 모노레일로 이렇게 세워질 때 미관상 일단 좀 부담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상가나 주택이 가려지는 이런 조금 이제 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치가 반드시 오를 것인가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 의문이 좀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수성구 같은 경우는 달구벌대로를 잇는 뭐 범어동부터 수성구까지 이런 쪽을 위주로 부동산이 많이 상승을 했다면 지금 3호선이 생기고 나서 이후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성구민운동장부터 대봉교까지 그 사이에 사실 대규모 주택단지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한 수성 1가부터 2, 3가 등등 동이 많은데 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쪽 주변에 수성시장도 있고 여러 상가들의 좀 일적권이 좀 침해되는 이런 좀 단점은 있긴 하지만 그 주변부로 봤을 때 3호선이 생기기 전과 후는 아주 큰 변화가 있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 지난해 한 하반기쯤인 것 같은데 그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 역과 대봉역 사이에 아주 소규모 단지입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세대 한 300세대 정도 되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한 8, 9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사실 3호선이 생기기 전에는 한 5억 선으로 거래되던 분양가가 나오던 곳이 지금은 8, 9억 선의 분양가가 나오다 보니까 3호선의 유무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모노레일이 생김으로써 도시 미관에는 약간 네.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가 하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주변에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을 결과적으로는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네, 지금 당장 그렇고요. 사실 3호선이 건설될 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했던 특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3호선의 모노레일 그리고 교각들이 깨끗해서 보기 좋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노후되고 이랬을 때는 조금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한 20년 후 그쯤은 조금 해석이 달라지지 않을까, 좀 부동산에 대한 영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하철로 결정이 되면 네. 이렇든 저렇든 지상부에 대한 그 이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영향이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상으로 건설되는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미관의 문제도 있고 접근성에도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개발의 호재이긴 하지만 지하철과 지상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 구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엑스코스는 저도 보니까 지금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대봉교에서 수성 구민운동장 입구까지는 사실 도로폭이 되게 좁아요. 맞습니다. 그 편도 3차선 정도 되니까 네. 6차선 정도이고 지금 수성 구민운동장에서 범원의 거리 동대구역 그리고 파티아병원 쪽으로 가는 길은 이제 일단 6차선이 아니고 아주 큰 길이고 거기에 아마 그 중간으로 이제 갈 경우에는 주변은 오히려 경관상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약간 도시를 상징하는 그 일종의 관광 루트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뭐 그런 그 도로가 좁아져서 생길 수 있는 미관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엑스콘선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도로가 넓은 데서 중간에 지금 모노레일이 가기 때문에 예. 2호선 그 3호선 라인에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좁은 도로에서 경관상 문제가 있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것이니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3호선 라인이 만들어지면 결국 대구를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가르면서 회전해서 이샤폴리스까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개발 호재다라고 네. 이제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범원의 거리의 뭐 그 선호도 이런 것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노선이 만들어짐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지역을 한 두세 군데 찍어주시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선 수성구를 포함하자면 아까 말씀해주신 범원의 거리는 영순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이를 제외하고 그 다음 수성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단연코 MBC 내거리다. 네. 왜냐하면 MBC 내거리 같은 경우는 수성구와 동구의 딱 경계선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가면 또 중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촌동이 바로 고개 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아파트는 이 엑스코선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MBC 옛날 MBC 자리에 지금 새로운 아파트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아파트에게는 아주 큰 호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본인이 혹시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이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건 아니죠?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렇진 않습니다. 하여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이제 네.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일단 MBC 내거리 꼽으셨고 또 어디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성구를 제외해서 2순위를 뽑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복현 오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복현 오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이 엑스코 노선을 조금 일부 조정해라 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기준으로 복현 오거리인데요. 복현 오거리가 될지 아니면 경북대 국문선이 될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우선 아주 예전부터 예를 들어서 뭐 3호선을 지을 때부터 3호선의 노선은 꼭 경북대 국문을 지나가야 된다. 복현 오거리를 지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민분들 하셨기 때문에 이번 엑스코선 같은 경우는 북구 주민들에게는 아주 큰 좋은 소식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복현 오거리 같은 경우는 대학가 주변이기도 하지만 복현 오거리부터 엑스코 사이에 많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엑스코선이 생김으로써 어쩌면 현재 주택가로 많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아파트로 재개발이나 재건축될 수 있다는 그런 큰 상징적인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현 오거리 추천해 주셨고 마지막 한 군데 더 추천하시면 어디입니까? 이거는 제 약간 좀 희망사항이랄까요? 예. 좀 새로운 지역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금호 워터폴리스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새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풍에 있는 테크노폴리스인가요? 테크노폴리스, 예. 폴리스 같은 경우도 젊은 부부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생애 첫 주거 지역으로 많이 골라가지고 특히나 그 테크노폴리스 지역은 주거하는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낮다고 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검단동의 금호 워터폴리스의 경우도 이쪽에 생성되는 많은 대규모 아파트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엑스코선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MBC 내거리와 복현 오거리 네. 그리고 이제 금호 워터폴리스. 워터폴리스 금단동 지금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데 네. 세 군데를 이제 찍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지금 이미 그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이제 이샤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네. 교통 여건이 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 3호선 연장선 엑스코선이 여기까지 들어가면 동대구역까지도 이제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거기가 좀 정체가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됨으로써 이샤폴리스 쪽도 아마 투자를 할 만한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좀 그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엑스코선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이제 준공이 됩니까? 2년 뒤인 2025년에 착공을 하고요. 예. 2029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이라서 아마 시민분들은 지금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 공사가 잘 진행된다면 2030년에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7년 뒤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 7년이라는 긴 시간 안에 네. 아마 부동산 시장은 이 엑스코 노선을 중심으로 부침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침이 있다는 것은 개발 호재가 작동해서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개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하락하는 국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안에 놓고 어느 네.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2025년부터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지금 결정적으로 역사 위치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제기되는 이유는 엑스코 선인데 엑스코가 없습니다. 영명으로는 엑스코가 있는데요. 현재 대구시가 지금 발표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발표한 엑스코역 같은 경우는 엑스코에서 도보로 한 500m를 움직여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보다 외지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놀라는 게 있습니다. 1호선을 타고 신천역에 내렸는데 경북대역으로 명령이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려도 경북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머니까. 네, 너무 멀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을 해도 한참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저희는 이미 그런 사례를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엑스코 같은 경우도 영명은 엑스코이지만 도보로 한 400~500m 걸어야 하는 이런 시점이고요. 경북대 북문 같은 경우도 경북대 북문 바로 앞에 엑스코선 역이 세워지기를 많은 주민분들이 특히나 경북대를 이용한 학생들 그리고 상인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도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을 할 때 굉장히 만원인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경북대 바로 코앞에 북문 코앞에 엑스코선 역을 세워지기를 정말 기대했는데 지금 대구시가 발표하기로는 복현오거리로 이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북대가 없는 경북대역이다.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뭐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리고 대구시 자체 검토를 통해서 아마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구시 의회에서 또 지역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대구시에서는 예산이 한 15% 정도 더 들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 없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는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는 일단 위치 조정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자,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주변 이제 단지를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호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이 일대도 복현 오거리나 또 그 대구시청 상격 청사 주변이나 네. 이런 데에서는 상업용 시설들이 좀 낙후되어 있다 또는 개발이 좀 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업용 쪽으로 투자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일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신도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상가 가격이 아직도 크게 높지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한 5년이나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을지 네. 마지막으로 상업용 그 부동산에 대한 이 엑스코선 일대의 투자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상업용 투자로 경북대 북문 근처를 보자면 사실 경북대 북문 인근은 경북대라는 특수성이 있고 워낙 그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많다 보니 그런 특수성이 워낙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엑스코선이
경북대 군문 그리고 삼격청사 일대의 상업용 부동산에 얼마나 큰 영향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예를 들어 뭐 금호 워터폴리스나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이시아폴리스 이쪽은 이후부터 지금 시점부터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새로 조성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조성돼 있는 뭐 복현 오거리나 경북대 북문 더 나아가서 옛날 경북도청 자리보다는 지금 신도시로 구성되는 도심 이쪽 상업용 토지가 훨씬 투자 가치가 있다. 이것은 당장 뭐 1, 2년이 아니라 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최민우 기자 얘기를 통해서 엑스코선이 상당히 각광받는 이제 라인이 될 것이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쪽의 시장이 어떻게 계속 변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짧게 보면 2, 3년,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까지 내다보면서 본인의 장기적인 재테크의 수단이나 방식을 여기에서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도 경제 전문 기자로서 네. 부동산 부분 또 유통 그리고 또 외식 뭐 이런 부분에 좋은 정보 가지고 시민들 만나서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뭐 남 이야기는 이렇게 잘하는데 본인 집부터 사고 본인이 상업용 부동산 하나쯤 가져야 되는 그 꿈은 잊지 않고 갖고 계시죠? 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금 부동산 쪽을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좀 시야가 넓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땅 직권을 통해서 부동산을 보시는 이런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 더 요즘 아무리 SNS가 많이 활발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역시 구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인분들께 스픽스 대구 그리고 땅지권 많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 잘 먹고 잘 살 궁리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스픽스 대구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낯설기도 한데 네. 뭐 듣는 자로서는 기분은 좋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땅집권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요. 지금 또 스픽스 대구에서 기획하고 있는 일이 대구의 부동산 시장을 아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또 1등 유튜버들과도 네. 계속 그 협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좀 더 신선하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네, 늘 최선 다하고 있고 저도 모르게 영상에서 애사심이 나와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애사심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됩니까? 일단은 이기심이 좀 나와가지고 네. 본인이 재테크를 통해서 성공한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주고 네. 똑같이 학습하고 배우면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투자의 기회와 또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땅집권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